구독대 및 이동보조기기 수리 인프라 확산을 위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제7편 전동 휠체어 기초 이론 및 안전 내용입니다. 지난 1편부터 7편까지 수동 휠체어의 이론, 안전, 기초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전동 이동 보조기기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동이라는 건 정말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편에 여러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드리게 된 거고요. 안전 말고도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이 7편은 현장에 이제 수리 기술자로 이제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용자분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 적적하시다. 아니면 이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용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드시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 또 우리 수리 기술자님들께서도 숙지를 하셔서 이용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조기기를 잘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용자분들께도 이것은 꼭 기억하셔라. 아니면 기억을 못하시면 이제 전동 스쿠터든 휠체어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잘 적어서 이제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그 본인이 쓰고 계시는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르세요. 그리고 또 이게 몇 년이 됐는지도 너무 모르세요. 그렇다 보면 수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까지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문의 전화를 주셨다 해도 어떤 제품인지를 수리센터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보조기기를 잘 사용하시려면 그런 자신의 이제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판매 회사를 기억하세요. 다양한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는 10가지의 판매회사는 되게 유명한 판매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판매회사의 이제 이름, 자기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의 이름을 아셔야 되고, 품명이라고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게 전동 휠체어인지 전동 스쿠터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수리센터에 전화하시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익숙해지도록 이제 나는 뭐 어느 회사 제품의 전동 휠체어를 타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델 이름이 뭐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판매 연락처와 AS 센터 연락처를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판매 회사에 사고 나서 뭐 고장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 제대로 AS에 관한 설명을 못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판매 위주이지 AS가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에도 이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수리업이라고 신고를 한 그런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AS 받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S 전화번호도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구매하신 회사, 내가 어떤 품명을 쓰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델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S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몇 년을 이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인 전동 휠체어 스쿠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안전수칙의 내용과 이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동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 전 점검사항으로 제일 먼저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착석 전에 전동 스쿠터이면 이 팔걸이 상태가 유격이 있나 없나, 흔들림이 없나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타보시고 팔걸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다음으로는 전동 휠체어의 핸들, 이 핸들 유격이 평소보다 굉장히 유격 상태가 이렇게 힘들거나 유격 상태가 고르지 못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운전하기 전에. 자, 다음으로는 이 기기의 기능 상태. 이렇게 키를 한번 켜보세요. 껐다가. 네, 이게 전원을 켜는 거죠? 킨 상태에서 여기에 배터리 게이지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이 배터리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자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수리센터에 와서 점검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기 거북이랑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자, 여기에는 거북이, 토끼는 말 그대로 느림과 빠름입니다. 자,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운행 전에 거북이, 토끼 쪽으로 네 발을 많이 돌려놓고 출발하면은 갑작스럽게 급출발할 수 있고 앞에 사물과의 접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출발 전에는 중간쯤에 놓고 속도를 선택해 놓고 이 네 발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뒤에 오는 어떤 물체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측 깜빡이 또는 좌측 깜빡이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네, 확인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우측 깜빡이, 이렇게. 좌측 깜빡이도 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기기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수신호를 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비상 깜빡이, 삼각형 비상 깜빡이를 눌러서 전후방에 어떤 물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러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이게 이제 표시라는 거죠? 수신호. 네네네. 전자 시신호이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제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센터 실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표시가 이게 불빛 같은 표시가 있고 여기 이게 트럼펫 같은 모양의 표시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크락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리음. 네. 이거를 좀 작지만 그래도 이거를 푸시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내서 내가 가고 있는 거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나이트. 밤에 또 일기가 어두울 때 우리가 운행할 때 이 나이트를 켜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사실 스쿠터를 이용할 때 야간 운행은 조금 위험하시니까 자제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운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라이트가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일상 점검에서는 이 기기의 기능들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기기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원이 올라갔을 때는 출발이 가능한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출발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안전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이 속도 메타의 이 버튼을
토끼 쪽에 빠른 쪽에 놓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선택을 해놓고 네.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 시점입니다. 아, 그러면 출발할 때는 이 레버. 레버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진이 오른쪽이 될 수 있고 또 전진이 왼쪽으로 될 수 있는데 전진 레바의 어떤 사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진이 선택된 레바를 당겨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만일 오른손 어떤 환자분들은 왼손이 이제 장애가 계시고 오른손으로만 이 작동 레바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왼쪽이 장애를 갖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했을 때, 오른쪽은 전진이라면은 자 후진을 했을 때에는 또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정감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속도를 더 줄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럼 사용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전원을 꺼야 되겠죠. 네네네. 이와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안전벨트하고 굉장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장애분의 체력에 맞게끔 이 벨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벨트를 조정하셔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끔 착석했을 때 환자가 편안한 상태가 될 정도의 벨트를 유격 조절을 하셔서 꼭 안전벨트를 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지금 뭔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조절 도구가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수동 레버 또는 드라이버 레버라고 하는데요. 네. 자동차하고 다르게 전동 스쿠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에는. 그래서 유사시에 기계가 멈췄거나 고장났을 때, 기계가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 때, 이 수동 레버를 중립에 넣어주는 거죠. 자,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또는 레버를 올리거나.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밀면은 이렇게 이제 피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동 모드로 올려놨으니까 저희가 뭐 수리하거나 할 때 이렇게 그렇죠. 밀어서 정말 수동 휠체어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2급 사항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피난처로 밀고 갈 수 있고 또는 어떤 자동차에 다시 밀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를 처음 구입할 때 여기에 바코드가 다 찍혀 나옵니다. 여기에 몇 년도에 생산했고 몇 년도에 출고된 게 여기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동안 전동 스쿠터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요령,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용에 대한 다른 이제 보장구를 지원받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